한 여성이 해군 잠수함 기지 정문에 나타난 순간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평범한 면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죠. 도시락을 들고 온 평범한 병사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들은 간부들은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철저히 숨겨졌고 병사는 잠수함 사고라며 격리됐으며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투스타였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이야기도 늘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5시 진해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김미영은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8개월 만에 아들 준호를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자택에서 김미영은 곧바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며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갈치조림과 소고기 볶음. 준호가 어려서부터 가장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우리 준호 얼마나 야위었을까. 김미영은 중얼거리며 갈치 비린내를 정성스럽게 제거했습니다. 갈치조림을 만들면서 김미영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이 해군 잠수함 승조원으로 입대한 지 벌써 10개월. 처음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지난주 아들과의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괜찮다고 하면서도 어딘가 억지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때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밝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조심스러운 톤이 느껴졌습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군 생활이 힘든 건 당연하지. 우리 준호도 이제 어엿한 군인이 되어가는 거야. 도시락을 사면서 김미영은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밥은 준호가 좋아하는 찰기 정도로 맞췄고 반찬들도 간을 맞춰 다시 한번 맛을 봤습니다. 김치도 새콤달콤하게 잘 익은 것으로 골라 담았습니다. 8개월 만에 보는 아들. 힘든 군 생활에 잠깐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도시락을 다 싸고 나서 김미영은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8시. 부대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면회 시간에 맞춰 가려면 이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면서 김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한 아이의 어머니로 가고 싶었습니다. 차를 타고 부대로 향하는 길, 김미영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회에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야. 나,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라면 엄마. 하고 반갑게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마치 남의 일처럼 차분했습니다. 오늘 면회에 가려고 하는데 괜찮지?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오지 말아줘. 면회가 안 되는 날이야. 김미영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잠수함 정비 때문에 부대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에 와줘, 엄마.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오지 말아달라고 예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김미영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모성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준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 김미영은 주행 중이던 차를 갓길에 세우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헤쳐온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걱정되는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김미영은 다시 시동을 걸고 해군 잠수함 기지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이 해군 잠수함 기지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 차를 세우고 면회서를 작성하면서 그녀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평범한 해군 부대의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실로 들어서자 담당 하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어느 분을 면회하시나요? 이준호 일병입니다. 저는 어머니고요. 하사는 명단을 확인하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준호 일병은 현재 면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김미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잠수함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격리 치료 중입니다.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김미영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잠수함 사고? 어제 통화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요. 잠수함 사고라면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잠깐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멀리서라도. 규정상 안 됩니다. 하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사의 눈동자가 자꾸 뒤편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미영이 시선을 돌려보자 면회실 뒤편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사 계급장을 단 중년 남성이었는데 눈빛이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그는 김미영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이쪽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관련이 있구나. 김미영의 오랜 경험이 직감적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상사가 이 상황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요.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한가요? 2주 정도는 격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심해서요. 하사의 대답은 너무나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한 대사를 하는 것처럼요. 김미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전해주세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격리 중이라 음식물 반입도 안 됩니다. 이번에도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김미영은 도시락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면회실을 나서면서 김미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상사는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이번에는 상사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부대를 나선 김미영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있었지만 부대를 계속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정문이 훤히 보이는 자리에 앉아 해물찜을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김미영은 부대 정문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차량들을 모두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부대에서 몇 명의 간부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면회실에서 본 그 상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미영이 앉은 식당 바로 옆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미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그들의 대화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그놈 잠수함에서 나가겠다고 소란 피우더니 결국 거기까지 갔더군. 김미영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준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좀 까다롭대. 혹시라도 투서라도 넣으면 어떡하냐.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좀 더 나이 든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잠수함 사고라고 했으니까 증거 있나? 다들 입 단속 잘 시켜놨고. 첫 번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까 그 상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미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수함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들은 그것을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투서라는 말은 왜 나온 걸까요? 김미영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괴롭힘. 준호가 선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그것을 신고하려 했거나 저항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리라는 명목으로 숨겨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자책감도 몰려왔습니다. 내가 준호의 약점이었구나. 준호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고위 간부라는 걸 알면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견디려 했던 거죠. 김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곧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옆 식당에서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상처 다 나으면 그때 면회시켜주고. 그래도 조심해. 요즘 병역 문화 개선한다고 난리인데 혹시라도 위에서 내려오면. 걱정 마. 우리끼리만 아는 일인데 뭘. 김미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김미영은 깊게 숨을 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올 생각이었습니다. 차를 몰며 김미영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닌 해군 잠수함 사령관으로 오겠다고요. 다음 날 새벽 김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복을 차례대로 입어 나갔습니다. 정갈한 정복 바지, 단추 하나하나 정확히 맞춘 정복상에 그리고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들. 마지막으로 어깨에 투스타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김미영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닌 대한민국 해군 제독으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명패도 챙겼습니다. 해군 잠수함 사령관 김미영 제독이라고 새겨진 명패를 정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걸 굳이 챙기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필요했습니다. 부대로 향하는 길에서 김미영은 어제 들었던 대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말투, 그리고 숨기려는 태도.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준호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해군 잠수함 기지에 도착한 김미영은 차에서 내려 정복을 다시 한 번 정돈했습니다. 구두도 어제보다 더 반짝이게 닦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면회실로 들어서자 어제와 같은 하사가 접수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김미영을 보더니 어제 본 얼굴이라고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잠깐요. 김미영이 차분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패를 꺼내 접수대 위에 놓았습니다. 하사의 눈이 명패에 고정되었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해군 잠수함 사령관 김미영 제독입니다. 하사는 몇 번 눈을 깜빡이더니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령관님. 지금부터 이 부대의 병영 환경에 대해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이준호 일병의 면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령관님, 저희는 해군이라. 제가 묻는 것은 군간의 예의가 아닙니다. 김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한 병사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 간부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어온 지휘관의 카리스마가 묻어났습니다. 하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제 봤던 그 상사가 면회실 뒤편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사도 김미영의 계급장을 보고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철민 상사님을 불러주시겠습니까?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상사님 성함을? 군인은 명찰을 달고 다니는 법입니다. 김미영이 박철민 상사의 가슴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철민 상사가 마지못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저희 부대에 무슨 일로? 박 상사, 어제 이준호 일병이 잠수함 사고로 격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박철민은 잠깐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며칠 전 잠수함 훈련 중에 사고가 있어서. 사고보고서는 어디 있습니까? 사고보고서요. 잠수함 사고면 당연히 해군본부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했을 텐데 그 보고서를 보여주시죠. 박철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사고보고서 같은 건 있을 리 없었거든요. 이때 함정장이 급하게 면회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사가 급히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이게 무슨... 함정장님이시군요.
저는 이준호 일병의 어머니입니다. 동시에 해군 잠수함 사령관이기도 하고요. 함정장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했습니다. 사령관님, 이건 함정 내부 사항이라. 내 아들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김미영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잠수함 사고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면회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과 보호자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그런 일은 절대.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김미영의 명령조 목소리에 주변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준호 일병을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지금 당장 해군 본부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죠. 해군 잠수함 사령관 김미영이 여기 와 있다고요. 함정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은 의자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을 단 여군 장성이 자신의 아들 때문에 직접 나타난 상황이었으니까요. 3분 후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김미영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모습을 본 순간 김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른쪽 눈 주위에는 선명한 멍자국이 있었고 입술 한쪽이 터져서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걸음걸이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손목에는 로프에 긁힌 자국처럼 보이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투스타 제독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냥 상처받은 아들을 본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준호야. 김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면회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자의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요. 엄마, 나 괜찮아. 그냥 훈련 중에. 준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천천히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들의 얼굴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왼쪽 목 뒤쪽에도 희미한 멍자국이 있었고 팔뚝에는 담배로 지진 것 같은 화상 자국도 보였습니다. 준호야, 엄마 눈을 봐. 김미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훈련 중에 그렇게 다쳤다고 말할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면회실 뒤편으로 향하는 것을 김미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철민 상사가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미영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준호는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를요. 준호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김미영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의 눈동자가 박철민 상사를 향해 떨리고 있는 것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돌아서서 박철민 상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박 상사, 설명해 주시죠. 어떤 훈련에서 병사가 이런 상처를 입게 됩니까? 그게 잠수함 비상훈련 중의 실수로. 박철민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잠수함 비상훈련. 김미영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박철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급조한 거짓말이라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었거든요. 이때 면회실 뒤편에서 한 병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준호와 같은 기수인 듯 보이는 젊은 병사였습니다. 사령관님. 그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함정장이 화들짝 놀라며 그 병사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김병철, 너무하는 거야. 하지만 김미영이 손을 들어 함정장을 막았습니다. 말해보세요, 병사. 김병철 일병은 잠깐 박철민 상사를 바라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준호는 맞았습니다. 박 상사한테요. 면회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김미영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잠수함에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당장 입 다물어. 박철민 상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병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상사가 준호를 잠수함 어뢰실에 가둬놓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는 입 다물라고 협박했어요. 그만해. 박철민이 김병철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김미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계속 말하세요. 김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병철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준호를 밀폐된 어뢰실에 가둬놓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여러 대요. 그리고 담배로 팔을 찢었습니다. 김미영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잠수함 사령관이라는 걸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왜? 말하면 더 괴롭혀질 것 같았어요. 사령관 아들이 뭘 잘난다고 나댄다고 하면서 더 심하게 당할 것 같았거든요. 김미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혼자 참았구나. 네, 죄송해요, 엄마. 김미영은 준호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요. 그녀는 박철민 상사를 바라봤습니다. 박 상사,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시죠. 박철민은 이미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병철의 증언과 준호의 상처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령관님, 저는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간부를 소집하겠습니다. 김미영이 함정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겠습니다. 함정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령관님, 이건 함정 지휘 개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기본이 문제입니다. 김미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군 간부로서의 냉철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30분 안에 모든 간부를 회의실에 집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간 징계받은 병사들의 명단도 준비해 주세요. 면회실 안에 다른 부모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김미영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준호야. 엄마가 모든 걸 바로잡을 테니까. 그리고 박철민 상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상사, 당신은 지금부터 군검찰에 신고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어떤 병사에게도 접근하지 마십시오. 30분 후 해군 잠수함 기지 회의실에는 모든 간부들이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함정장, 부함정장, 각 부서장들까지 총 12명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앞쪽에는 김미영 제독이 서 있었고 그녀의 투스타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에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미영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군 잠수함 사령관 김미영 제독입니다. 동시에 이준호 일병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간부들 사이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이미 소문을 들었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기색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 아들이 부당한 폭력을 당했고 그것이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함정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은 아닌지. 오해? 김미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본 아들의 상처들도 오해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미영은 테이블 위에 준비해 온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준호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오른쪽 눈 주위에 멍, 터진 입술, 목 뒤에 손가락 자국, 팔뚝에 화상 자국. 이것들이 훈련 중 생긴 상처라고 보십니까? 간부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상처들은 명백히 구타와 고문의 흔적이었습니다.
이때 부함정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령관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부함정장은 잠깐 주변을 둘러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주 전부터 병사들 사이에서 가혹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함정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부함정장,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부함정장은 계속했습니다. 박철민 상사와 일부 간부들이 직접 병사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함정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김미영의 시선이 함정장에게 향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함정장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요? 김미영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병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겁니까? 그게 부대 이미지를 생각해서. 부대 이미지. 김미영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병사들의 안전보다 부대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김미영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함정장님, 다른 피해 병사들이 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최소 7명 이상이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함정장을 바라봤습니다. 함정장님, 피해 병사들의 명단을 지금 당장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려야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럼 너무 일이 커집니다. 일이 크다고요? 김미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큰 일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에서 병사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몇 명의 병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면회실에서 증언했던 김병철과 함께 다른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세요. 김병철 옆에 있던 한 병사가 울먹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박 상사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 안 들으면 준호처럼 된다고 협박받았거든요. 다른 병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준호가 막아서기 시작한 후부터 박 상사가 다른 애들한테도 입 벌리면 준호보다 더 심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김미영의 주먹이 자연스럽게 쥐어졌습니다. 준호가 다른 병사들을 위협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세 번째 병사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의 멍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주 전에 당했습니다. 잠수함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고. 네 번째 병사도 이마의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열흘 전에 면회 온 부모님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박 상사가 알고는. 김미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부함정장님, 이런 상황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2달 전쯤부터입니다. 처음에는 개별 사건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조직적이었습니다. 조직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함정장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박 상사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의 시선이 회의실 안의 모든 간부들을 훑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몇몇은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간부 중에서 이런 일들을 알고도 방관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한 부서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박 상사가 선임이고 그리고 함정장님도 조용히 하라고 하셔서. 김미영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박철민 상사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부대 전체의 시스템이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김미영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김미영은 회의실 앞쪽으로 나와 모든 간부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 해군 생활을 해온 김미영에게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명령입니다. 김미영의 목소리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박철민 상사는 즉시 모든 병사 접촉을 금지합니다. 둘째, 피해 병사들의 부모님들께 오늘 안으로 연락을 드려 상황을 설명할 것입니다. 함정장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령관님, 그렇게 되면 언론에 알려질 수도. 언론에 알려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김미영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회의실 뒤편에 있던 박철민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그냥 군기를 잡으려고. 군기? 김미영이 박철민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병사를 어뢰실에 가두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군기입니까? 담배로 지지는 것이 군기입니까? 박철민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김미영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한 일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중년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김병철 일병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에게서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병철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게 정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김병철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 병사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김병철의 어머니는 박철민 상사를 바라보더니 분노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지키라고 보낸 아이들을 어떻게. 곧이어 다른 부모들도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급히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회의실은 금세 피해 병사들의 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왜 요즘 전화할 때마다 기운이 없었는지 이제 알겠네요. 다른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면회 와도 자꾸 괜찮다고만 하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였네요. 김미영은 부모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심정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부모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들, 저는 해군 잠수함 사령관 김미영입니다. 동시에 피해를 당한 이준호 일병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부모들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먼저 군검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군본부에 이 부대의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함정장이 마지막으로 예언하듯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제발. 내부적으로 처리? 김미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더 이상 내부적인 처리는 없습니다. 그녀는 부모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각자 아이들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으시고요. 모든 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부함정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더 일찍 강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김미영은 부함정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함정장님, 당신은 적어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보고도 했고 오늘 진실을 말하는 용기도 보였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용감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아이들에게 군기가 아니라 공포를 주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약한 존재들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박철민 상사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상사, 당신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이 바로 그 아이들이 매일 느껴야 했던 감정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김미영은 부대 긴급 전화로 해군본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군본부입니까? 저는 해군 잠수함 사령관 김미영입니다. 잠수함 기지에서 발생한 병사 괴롭힘 사건에 대해 긴급 보고드립니다. 전화 통화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조사팀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군검찰도 즉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김미영은 마지막으로 부모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회의실에 부모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3일 후 해군 잠수함 기지에는 해군본부 조사팀과 군검찰 수사관들이 파견되었습니다. 김미영의 신고 이후 상황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부대 곳곳에서는 병사들과의 개별 면담이 진행되고 있었고 간부들은 하나씩 조사실로 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추가 피해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병사가 총 15명, 가해자도 박철민 상사 외에 4명이 더 있었습니다. 함정장도 이런 상황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 확실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할 것 같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박철민 상사와 다른 가해 간부 4명은 군사법원에 회부되었고 함정장은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부대 전체에 대한 병영문화 혁신 프로그램이 시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김미영은 마지막으로 부대를 방문해 병사들과 만났습니다. 강당에 모인 150여 명의 병사들 앞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해 준 덕분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병사들은 뜨거운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밝음이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해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와 용기로 유지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정의와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강당 한쪽에서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김미영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김미영은 준호와 함께 부대를 나섰습니다. 차에 타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미영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만든 변화가 다른 부대로도 퍼져나가야 해. 차장 밖으로 해군 잠수함 기지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투스타 잠수함 사령관 어머니 아들 괴롭힘 사건 직접 해결. 병영문화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김미영은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해군이 바뀔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는 것을요. 6개월 후 해군 잠수함 기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해군 본부의 전면 감사와 병영문화 혁신 대상부대로 지정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박철민 상사와 함정장은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부함정장은 그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을 인정받아 해군본부 병영혁신팀에 발탁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함정장은 첫 정기 조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대에서 벌어진 일은 고립된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면 해군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회복 후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임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청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면회를 온 김미영에게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김미영은 웃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 내가 평생 기다렸단다.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해군회관에서는 해군 병영문화혁신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제독이 기조 연설자로 초청되었고 그녀의 연설은 전군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조회수 200만을 넘기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해군본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장병 여러분. 김미영이 연단에서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년 전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제 아들이 당한 일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가져온 변화 때문입니다. 김미영은 화면에 통계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난 1년간 전국에서 보고된 부당한 처우 사건이 6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부대 만족도는 50% 증가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미영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 병사들은 두려움 대신 자부심을 갖고 복무하고 있습니다. 연단 뒤편에는 해군사관 후보생 복장을 입은 이준호가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과정을 수료하고 이제 소위 임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변화는 위에서 시작되지만 아래에서 완성됩니다. 모든 간부들이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진정한 강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군은 계급으로 구분되지만 인간으로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임을 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임을 대할 때 우리 해군은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청중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김미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해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와 용기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계급보다도 강한 힘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어머니와 아들은 해군회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미영의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해군이 됐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김미영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였지. 그리고 너를 지킨 그 순간 난 해군으로서도 엄마로서도 가장 강해졌단다. 준호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강한 군인이 뭔지. 그게 뭔데?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요. 엄마처럼. 김미영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변화가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모자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의 아픔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전군으로 나아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정식으로 해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임관식에서 그는 새로운 후배들을 맞으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정으로 병사들을 보호하는 간부가 되겠다고. 김미영은 아들의 임관식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아니,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변화는 한 어머니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의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김미영은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도록,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고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